요양면의 미국 주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전반적인 펀더멘탈과 특히 작년 4큐 실적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이온큐는 25불에 마무리됐었죠. 하루 동안 무려 16.99% 상승이 있었습니다. 현재 MDD 값은 마이너스 51.13%고요. 정고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104.64%로 매우 큰 상승이 필요합니다. 하루 동안의 주가의 흐름은 장 시작과 함께 꾸준한 우상승, 한번 내려앉았다가 재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힘이 매우 강한 하루였고요. 퍼포먼스 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21.89% 상승했고요. 한 달 동안은 마이너스 34.21% 하락했습니다. 6개월 동안은 237.84% 상승을 유지 중에 있고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39.44%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주식의 흐름인데요. 올해 1월에 51.07% 찍은 다음에 꾸준한 하락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 꼬리를 살짝 오르는 상승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차트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이고요. 올해를 포함해서 작년, 재작년 모두 1분기까지는 횡보장이네요. 하지만 올해는 하락을 하다가 현재 살짝 반등을 한 상태이고요. 올해까지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2023년도에는 38% 상승을 했고요. 작년에는 마이너스 24%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마이너스 42%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2분기부터 상승을 했고요. 4분기 중순 이후에는 좀 하락을 했네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입니다. 작년에는 10월 달까지 횡보를 하다가 그 이후에 엄청나게 올랐죠. 올해도 5월, 6월까지는 횡보장을 하다가 그 이후에 상승하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 주가 차트입니다. 먼저 주봉인데요. 작년 9월부터 엄청나게 치솟았다가 다시 엄청나게 떨어지고 지금 하락세를 멈추는 중요한 기점에 다다라 있는 상태입니다. 피보나치를 정의를 하면 참 재밌는 것이 여기 빨간 선 첫 번째 피보나치 라인의 변곡점이죠. 여기서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고요. 두 번째 변곡점 라인인 이 부분에 현재 다다라 있는 상태입니다. 피보나치 선에서 보면 이 부분이 다음번 저항선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다음번 지지선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여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던 현재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던 아래던 움직이겠죠. 월요일이 중요한 이유가 위로 튀면은 이 상단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떨어진다면 이 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차트는 일봉입니다. LVN 라인을 3개 걷는데요. LVN은 아시다시피 로우 볼륨 노드죠. 매물대가 가장 적은 지점이 변곡점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론인데요. 이 부분이 매물대가 적은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은 피보나치 라인과 비슷한 지점에서 변곡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락하다가 전환됐죠.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라인도 변곡점을 의미하는데요. 피보나치 라인과 LVN 라인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위치이고요. 여기서 위던 아래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뜻이죠. 월요일 상승을 해서 위로 방향을 튼다면 이 피보나치의 그 다음 라인 약 30불 정도인데요. 여기까지는 상승을 하고 다시 라인을 돌파를 한다면 그 다음 저항선은 36불대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아래로 방향을 튼다면 20불 밑에까지는 열려 있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월요일, 화요일 움직임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애널리스트 레이팅 한번 보겠습니다. 총 8명의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평균치를 한 것인데요. 스트롱 셀은 1명도 없고요. 셀이 1명 있네요. 바이는 1명. 현재 상태에서의 스트롱 바이는 4명 정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해서 종합하면 평균적으로 바이 등급 유지되고 있고요. 기관들의 목표 주가 평균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명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평균치한 값은요. 최저값이 30불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고요. 최대값은 54불로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은 45.71 정도로 측정되고 있고요. 빨간 트라이앵글은 전혀 없죠. 기관들은 현재 가격을 어느 정도 바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녹색 트라이앵글이 보이죠. 이 부분은 주가의 상승을 예측을 한다는 뜻입니다. 주가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들은 현재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말씀드렸듯이 변곡점입니다. 아랫방향이 아니라 윗방향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가장 최근에 목표 주가를 발표한 곳이 모건 스탠리인데요. 3월 12일 날 발표하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29불 제한하고 있고요. 평가는 equal weight, 현재 비중 유지하라는 뜻이죠. 모건 스탠리는 아이언큐의 목표 주가를 살짝 하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30% 이상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4Q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매출은 잘 나왔죠. EPS가 부진했다라는 뜻이고요.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다라고 코멘트하였습니다. 4Q 실적을 보기에 앞서서 간단한 재무정보 먼저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아이언큐의 마켓캡은 5.57빌리언, 많이 떨어졌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EPS는 마이너스 1.54 적자 상태이고요. 현재 PSR은 10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평가 여부에 논란이 좀 있는 상태이고요. 4Q 실적이 발표됐죠. 뒤에서 자세히 볼 건데 먼저 간략한 계량만 보면은 레버뉴는 뭐 비슷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보시면은 3분기에 비해서 넷 인컴이 크게 줄었습니다. 레버뉴 투 프로핏 컨버전인데요. 매출에서 지금 현재 뭐 매출 원가는 거의 다 매출을 잡아먹고 있는 상태이고요. OP 익스펜스나 넌 OP 익스펜스 모두 마이너스여서 현재 넷 인컴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대부분 R&D 비용과 운영 경비에서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4Q 매출은 비트를 했고요. 어닝은 큰 폭의 미스를 하였습니다. 무려 272%의 미스인데요. 정상적인 숫자가 아니죠. 사연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3Q고요. 이 부분이 4Q입니다. 보시다시피 파란 막대기 토탈 레버뉴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프리텍스 인컴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결과적으로 넷 인컴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레버뉴는 비트를 했고 어닝은 미스를 했죠. 숫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레버뉴는 YOY 기준으로 91% 증가해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스 프로핏은 똔똔이었고요. YOY 기준입니다. 작년 4분기랑 같다라는 의미죠. OP 인컴은 마이너스 39.99% 마이너스가 증가를 했고요. 프리텍스 인컴은 마이너스 382% 마이너스로 큰 폭의 증가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넷 인컴은 마이너스 382%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보셨듯이 넷 인컴이 크게 마이너스가 발생된 이유는 이 부분인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4Q에 비현금성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아이언큐의 실적에는 보증증권 가치 변동에 따른 비현금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4분기에 이런 비현금 비용이 128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고요. 이 부분이 EPS에 나쁜 영향을 미쳤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R&D, 판매 및 마케팅, 일반 및 행정 비용이 모두 크게 증가했고요. 4분기 동안 R&D 비용은 특히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나 증가했고요. 판매 및 마케팅 비용도 28% 증가였습니다. 일반 행정 비용도 특히나 많이 증가해서 94%나 증가였습니다. 이런 비용 증가가 당연히 EPS에 나쁜 영향을 줬겠죠. 또한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아이온큐의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임원이나 주요 임직원들한테 주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부분인 거죠. 24년도 전체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이 1억 달러를 훌쩍 넘겼는데요. 전년에는 약 7천만 달러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죠. 이 또한 EPS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큰 폭의 넷 인컴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캐시플로우 보겠습니다. 먼저 캐시 프롬 오퍼레이팅인데요. 운영에 따른 캐시플로우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8% 정도입니다. 작년 4Q보다 OP 경비에 따른 캐시의 흐름이 줄었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캐시 프롬 인베스팅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캐시 프롬 파이낸싱인데요. 이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4분기 동안에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약 4000%가 늘었네요. 재무 활동을 통해서 외부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의미고요. 이 정도라면은 투자에 의한 캐시인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4분기 발표 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와 니드햄을 통해서 약 5억 달러의 투자 유치 활동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아마도 그 부분의 일부가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종합적으로 프리 캐시 플로우는 마이너스 27.32% 상태입니다. 애니얼로 보더라도 23년 대비 24년 TTM은 마이너스 33% 수준입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가 감소했다라는 의미는 자본 지출이 증가했다라는 뜻이고요. 자산을 확장하거나 업그레이드 하거나 투자를 많이 해서 자본 지출을 늘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작년도 4Q의 어닝 중에서 운영 하이라이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관련인데요. 아이온큐는
아이온큐는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퀀텀 바젤과 미 공군 연구소에 첫 번째 시스템을 납품했다라고 밝혔고요. 별도로 미 공군 연구소와 2,1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방 보안을 위한 양자 네트워킹에 필요한 협력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적 인수합병이 있었죠. 스위스 기반의 ID 퀀티크라는 회사를 인수를 한다라고 발표했고요. 이 회사는 양자 네트워킹 분야의 선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양자 컴퓨터와 더불어 양자 네트워킹의 솔루션을 확보함으로써 양자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약 900개까지로 확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자본 조달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모건 스탠리와 니드햄과의 협약을 통해서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주식 공모를 통해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캐스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인데요. 올해는 작년 대비 약 102% 상승한 87.13밀리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죠. 26년도에도 약 100%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7년도에는 약 70%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은 매년 약 100% 정도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네요. EPS는 작년 결산이 마이너스 1.56이었죠. 올해 예상은 많이 줄어서 마이너스 0.97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은 마이너스 0.87 그리고 27년도에는 0.05 플러스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내년은 마이너스, 후년에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온큐는 아직 적자 기업입니다. 회사에서는 대규모 자본을 계속 확충을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캐시 런웨이는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왜냐하면은 자금적으로는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Q 말 기준으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약 340밀리언 정도 갖고 있죠. 여기 있습니다. 넷 체인지 캐시는 여기 보시다시피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요 3분기를 합해서 평균치를 내봤는데요.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다 더해서 나누기 9를 하면 한 달에 순현금 유출이 나오겠죠. 여기 그 계산입니다. 결과적으로 캐시 런웨이는 183개월 정도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말씀드렸듯이 올해 다시 5억 달러 정도의 자본이 충당이 될 예정이고요. 캐시 런웨이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아이온큐 뉴스 갖고 왔습니다. 3월 12일 날 발표된 뉴스인데요. 재밌는 뉴스입니다. 디파이낸스라는 곳에서 아이온큐의 2배 레버리지 ETF를 런치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큰 주식이기 때문에 글쎄요. 꽤 위험한 ETF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3월 13일 날 뉴스인데요. 아이온큐의 내부자들이 임원들이나 직원들이겠죠. 자사주를 200만 달러 이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가 주가 상승을 조금 견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내부 직원들이 자사주를 샀다라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좋은 뉴스였습니다. 14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이번엔 반대 뉴스입니다. 아이온큐의 임원진들이 주식 갖다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 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이온큐 전반적으로 쭉 훑어봤고요.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